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군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군 사람 이름 아닙니다. 당군 사람 이름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 숭배랑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 들어보셨죠? 조선 나라 이름도 있고 뭐 고조선 우리 요 근대 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도 있고 하지만 조선이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기에 아사달이라고 하는 또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태백산이 갑자기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짜맞춰서 좀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왕조, 첫 왕조, 그러니까는 복희 씨, 그 다음에 신농 씨, 그 다음에 공손 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왕조를 개창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왕조 개창을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요임금이에요. 요임금은 당나라. 중국에서 당채종 이세민의 그 당나라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나라의 요임금. 그 다음에 우순, 그러니까 우나라의 순임금, 요순임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평성대, 요순 시대 때가 태평성대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다 오래된 분들입니다. 젊은 애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아직 유교물이 덜 빠져서 나온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가 나중에 국호를 바꿔서 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주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임금의 당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랑 요임금 치세의 이 당군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 뭐 뻑까뻑까하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부터 같이 출발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늦네. 한 50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00년 정도에서 한 50년 늦어요. 이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우리 같이 사는데 뭐 70세하고 20세하고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는 별거지. 그게 왜 별거가 아니야. 그런데 수천 년이 돼버리면 거기서 50년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뭐 이게 뭐가 보이나 마나 구일모라고 구태의연한 표현을 쓰면 그렇죠. 9마리 소 중에서 털 하나 뽑았다. 요즘 이런 표현 진짜 안 쓰는데 저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신라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렇게 중국에 완전히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 인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선에 갇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달이 태양보다 커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까워서 저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커 보이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앞에 고려나 신라도 조선처럼 그랬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자꾸 이어서 하게 되고 조선이 오히려 더 신라나 고려보다는 더 발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라진 거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통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를 선제 공격했다. 그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미국 선제 공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냐 할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도 있었고 충분히 뭐 당을 조금 우리보다는 좀 세다라고 봤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아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고려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는 기록이고 김부식 입장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김부식은 이제 중국식 사고를 하는 거니까 어디 중국하고 맞먹으려고 들어. 거기 밑에 납작 엎드려야지. 어디 그런 구라를 쳐. 그래서 나중에 저 당군 조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
기자조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기자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현인이라고 불리던 은나라 유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니까 이제 귀족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사연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적어는 놨습니다. 만력제, 저 만동명 이런 얘기 보면 진짜 이게 진짜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사고를 해. 중국의 망한 것까지도 빨아줘요.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또라이 짓을 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독립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중국의 한 지역으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분별하려는 노력, 우리는 너네랑 시작부터 달랐어. 야, 우리 개업할 때부터 달랐어. 뭔 소리야. 우리는 분가한 게 아니야. 분가한 게 아니고 처음 너네 시작했을 때 우리도 시작했다니까. 근데 조금 늦었네. 근데 이게 50년 늦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따서 했느냐? 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당위성을 세웠던 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성공이 대만을 독립시켜달라고 할 때 조선처럼 해주면 안 되냐. 청나라에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강희제한테. 그러니까 강희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선은 원래부터 갈라져 있었던 나라고 너네는 그냥 우리 땅이었는데 뭔 헛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만하고 우리는 사실 약간 다르다. 자꾸 대만이 우리랑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 너네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걸 만약에 물타기를 용인하면 나중에 중국이 더 강력해지면 너네도 우리 거 아니었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피곤해져. 그런 얘기들을 중국에서 했었죠, 몇 번. 꼭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뭐 역사적으로 어떻다는 둥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고려 말 왜구,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게 여러 번 좀 누적됐죠. 누적됐죠.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연속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격을 해오면 악으로 더 강력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는 조금 더 그 딴 놈들에 비해서는 오랑캐 중에서는 급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대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해. 야, 그래도 50보 100보 아니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트롤이나 골룸 중에서 야, 조금 잘생겼네. 야, 너 트롤 중에 미인이다. 이게 무슨 그게 칭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1등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보기엔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군 신화가 있다는 게 그 방어막을 형성해 놓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미 이런 시대 때 이게 중군 안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판이 뭔가가 있었을 거고 그게 막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를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당군신화 뭐 다 알죠. 위서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위서가 뭔 위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위서에 나온다 그러면 삼국지 위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촉오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정사 삼국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이 그건 구라 삼국지입니다. 그건 구라 삼국지. 그리고 정사 삼국지가 있어. 그 원판이. 예, 그 삼국지 중에서 위나라에 관계된 역사를 위서라 그래요. 그래서 위서 동의지 이렇게 하면 위나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위나라가 이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오나라고 이쪽이 촉이잖아요. 촉이 우리나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오도 우리나라 얘기 잘 안 하겠지, 딱 봐도. 그러니까 위나라 입장에서 이 주변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거죠. 쟤네는 뭐고, 쟤네는 뭐고, 쟤네는 뭐고, 이렇게. 그래서 위서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 당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위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서라는 책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짭위서가 있는 거야. 해저판에 나오는 걸 인용을 했어. 이 양반이. 이 얘기는 뭐냐면 정통은 아니었고 이미 혼란스러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당시에 벌써 정통이 있었으면 정통 갖고 썼겠지. 왜 해저판을 썼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80년대 이런 거 리어카에서 이렇게 음반 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해. 어떤 경우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노래가 상당히 비슷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다는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당군 왕검이에요. 당군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군은 재단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사달에다가 뭐 도읍을 정했대요. 저 아사달이 이제 굉장히 뭔지를 잘 모르는 비밀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아사달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저 도읍이라고 하는 걸로 아사달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국사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 아사녀는 실제로 너무 무성의하게 이름 지은 거예요. 아사달에 맞춰서 그냥 여자만 하나 넣은 거야. 지금 지금 장난해? 이게 지금 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름을 지어? 그래놓고 걔는 또 죽잖아. 그 나중에 불국사의 그 영지 쪽에 한번 가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불국사에서 보인다 어쩐다는데 거기가 영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마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설에 남아 있는 그 영지는 영지에서 불국사가 안 보여요. 아무리 떨어져도 탑을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안 비친다. 내가 그 비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원래 그 아주 고도의 예술적 작품에 비극이 서렸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덧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에밀레종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극적 스토리가 들어갔을 때 가치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회자가 잘 돼.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이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느냐의 이야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흐의 비극적 삶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앤디 워홀이나 안 그러면 저 누구야? 피카소 같이 진짜 재미있게 살든지. 이거 낭만적으로 사는 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더 들어가면 사실은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재밌게 살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비극이 여운이 더 길어요. 그래서 비극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스토리가 더 오래 가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저는 비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좋아할수록 팔자가 별로 안 좋아져. 이렇게 좀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금묵자흑이라고 자꾸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약간씩 그쪽으로 자꾸 딸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인생은 비극을 쓰고 있지. 이게 너무 슬프지. 나도 비극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극이야. 이것도 패드립 한번 나가면 진짜 뭔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하는 말이 있어. 이거 나가면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감히 못하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런 비극적 요소가 결부됐을 때 더 어떻게 보면 작품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는 거죠. 스토리를 읽는 거죠. 그렇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보면 가장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박히는 것도 그게 비극의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극보다 좀 이렇게 성공하는 쪽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깊이 박히는 건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사달이 나오고 그 아사달이 한 군데서는 뭐 당나라 사람이라고도 나옵니다. 이제 선진 기술을 가졌다. 뭐 이러는데 아사달이 뭔 말인지는 몰라요. 저거는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아니고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향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옛날 표현으로 하면 향언. 그러니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원효도 원효가 아니었잖아요. 원효 이름이 세복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부. 그 앞에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 몇 단계 앞에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라고 부르는 걸 옛날에 세복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세부라고 불렀고, 그 앞에쯤 되는 이름이 원효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자로 쓴 게 원효예요. 원효, 새벽이라는 뜻인 거고, 그걸 한자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는 지가 원효인지 몰라. 이름이 바뀌었거든. 이름이 몰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 그래서 아사달이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좀 보시면 이 아사달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황해도 구월산, 황해도에가 사뭇 많이 나와요. 황해도에가. 그래서 구월산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왕운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양도 굉장히 재밌는 도시거든요. 평양 저 뭐 김정은의 평양이 여러 군데 있어요. 평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어떻게 보면 수도 이런 의미예요. 평양이.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보면 만주 쪽에 가니까 평양이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평양 지명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말고 다른 평양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으면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그래 어디라고?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거 약 파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국뽕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양이 만주 쪽에 있어서 만주를 다 호령했다. 고구려가 원래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어떻게 보면 제국 같은 그런 나라였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러면 왜 신라에게 물리나? 뭔 뜻이냐면 그렇게 큰 대기업이 간해 수공업한테 물릴 수 있나? 아무리 이게 뒤집어져도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신라한테 지지? 이런 생각을 들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매국노로 보죠.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저렴한 놈 이렇게. 그래서 뭐 이병도를 필두로 해서 서울대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는데 이병도를 필두로 해서 뭐 식민사관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대 사학과 출신 중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울대 사학과 출신을 만나지도 않은 것 같아. 저는 역사도 전공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증거주의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증거가 없는 거는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직소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소 퍼즐 아십니까? 뭐 1000개짜리, 3000개짜리라고 이 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쪼개서 넣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있는 걸 찾아서 맞추고 정 없는 거는 연장시켜서 다른 걸 연장시켜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게 정설이 되는 거고 야 그거는 그 그림 아닌 것 같은데? 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퍼즐이 많이 비어가지고 유추하기가 어려워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고려대 사람은 민족고대이기 때문에 고려대 한국사학과 쪽은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이렇게 안 그래요. 내가 그쪽에서도 수업을 또 다 들었잖아. 최강식 선생님이나 김동규 선생님 수업도 다 듣고 다 했잖아.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수업 들어보면 다 똑같아. 뭘 어쩐다고. 그래서 이 평양도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평양 쪽, 그러니까 개성 쪽도 보고
평양은 굉장히 좀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개성 동쪽이라는 설도 쓰고 이거는 이제 개성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몰라.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지나 보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달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아사달의 가장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이 아마 아사달이 아니었을까? 네, 조선의 우리식 발음이 아사달이 아니었을까? 조선이나 그러니까는 저게 국가나 수도 이름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수도가 국가 이름이 됩니다. 수도가 예전에는 수도가 국가 이름이 돼요. 그래서 도시국가식으로 이렇게 약간씩 벌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사달이 조선이었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조선을 그냥 한자로만 해석하면 조용한 아침, 새 아침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새 아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침,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뭐 이런 뜻이에요. 원효나 비슷한 겁니다. 새벽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뭘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는 태양숭배 이제 계속 나오지만 태양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환인, 환웅, 단군 3명이 나옵니다. 3명. 환인 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국 문화도 한 10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들어주세요. 근데 제 얘기가 꼭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화나다라고 봅니다.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한국말. 밝다, 화나다. 한국말.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 그냥 한자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렇게 한국말하고 한문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연꽃. 연은 한자거든. 꽃은 한국말이에요.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화난 것의 원인 이게 태양으로 봅니다. 그럼 태양이지. 그 다음에 환웅 이거 화난 것의 웅 이거는 수커동자거든요. 그래서 남성적 양태는 뭐냐면 빛이 뻗치는 거예요. 쫙 광명이 나오는 거. 환웅.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으로 보는 거죠. 태양 숭배와 관련된 신. 그러면 당군은 제단의 임금입니다. 제단의 군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환인과 환웅을 어떻게 보면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그럼 왕검은 뭐냐? 그 제사장 중에 이름입니다. 제사장 중에 이름. 그러니까는 당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제단의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제단의 군장.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유물 같은 걸 발굴을 해보면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거울을 배에다가 답니다. 배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팡이 이렇게. 이게 청동검 이렇게 하나 갖고 있고, 거울을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배에다가 보는 용 아닙니다. 보는 용 아니고요. 이렇게 배에다가 놔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으면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임재해 있다. 나한테 태양의 이 어떻게 보면 신령함이 들어와 있다. 이게 제사장의 권위를 쓰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 그리고 이제 방울, 지팡이 끝에 이렇게 목탁이라고 예전에 설명할 때도 잠깐 했었는데 방울이 있어요. 그 방울을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거든. 그걸 나무로 만들면 목탁이고 금속으로 만들면 금탁입니다. 유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보면 금탁 이렇게 쳐보면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그러면 그런 방울 가지고 이렇게 딱딱 치면서 그럼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자, 여등은 제청하라. 나를 봐라. 주목!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있으면 뽀대가 나죠. 그래서 단 같은 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족민들 이렇게 딱 데리고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이러면 또 약을 파는 거죠. 그런 게 당군이에요. 왕검은 뭐냐?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500년이거든요. 1500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죠.
15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고 있죠. 세상에 그런 왕조는 없죠. 설마 뭐 1500년 왕조가 있겠나요? 이게 뭐 불가능한 왕조죠. 그래서 1500년. 근데 부족국가 시대에 그냥 제사장 문화가 1500년 동안 전승됐다.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부여나 이런 쪽, 그러니까는 지금 만주나 이북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게 여기서도 이제 황해도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저런 태양 숭배하는 종족으로 해서 계속 내려갔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또 나이는 당군 나이가 나중에 1908살이거든요. 400년 동안은 뭐 했나? 우리는 또 그 생각하죠. 400년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럼 당군 태어나고 400년 동안 있다가 이게 제사장이 됐나? 근데 400년 뒤에 제사장 되기는 40년 뒤에 제사장 되기도 저 당시 힘들걸? 왜냐면 평균 수명이 쫙 떨어질걸? 저 조선시대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52차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건데 그러면 당군 시절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한 40 정도쯤에 가지 않았겠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40 정도면 오래 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400년 도대체 뭘까? 저기에서 이제 코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역사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긴 거죠. 공백기. 그래서 요임금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끌어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당군을 좀 늦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야 400년 그냥 줘. 야 이거 계산 안 떨어져. 그냥 400년 덤으로. 마트로 얘기하면 1+1으로 400년 줍니다. 400년 줍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재단의 임금이고 이건 재단 단자고 이 위에는 박달나무 단자. 이거 같이 씁니다. 박달나무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신성한 나무예요. 박달나무. 박달나무 어렸을 때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달나무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듬이 빵망이. 이제 뭐 그런 거 쓰거든요. 박달나무가 이제 단단하다 이런 게 있는데 저 박달에서 저는 배달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기수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배달 민족. 그게 박달. 박달이 뭐냐면 밝다는 뜻이에요. 밝다, 밝은. 그리고 왜 박달나무냐? 그 박달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이 하얗습니다.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나무를 이렇게 껍질 말고 벗겨보면 살색이 좀씩 다르거든요. 대추나무 같은 건 빨갛고, 아니 그렇잖아요. 살구나무는 약간 분홍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뽀사시하게 나오고, 아니 나무들이 다 있어요. 박달나무는 힙니다. 박달나무 안 보셨어요? 예전에 그 80년대 그 학생들 데모할 때 그 박달나무로 백골단이 박달나무에다가 뭐 쇠를 박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박달나무 안 썼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굳이 박달나무를 쓸 필요가 없어. 그 정도 쓰는 거는.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 썰들이 있었어, 찌라시들이.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건 뭐냐? 박달나무는 단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달나무로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이런 의미로 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밝은이라는 사실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달이 뭔지 몰라요, 사람들. 배달이 뭔지 몰라. 아니 우리가 철가방의 민족은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배달이 뭔지 몰라. 아니 그 얘기 늘상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몰라. 그게 팔달이라니까. 팔달, 박달, 박달, 팔달, 밝은. 그게 배달이에요. 배달이에요. 우리 이런 거 생각 진짜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은 신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단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이 요거는 제단이고 요거는 박달인 걸로 봐서는 요거는 신목일 겁니다. 신목, 신의 나무. 제단도 아마 그 나무로 만들었을 확률도 있고요. 그 지팡이 얘기거든요. 아까 그 제사장이 짚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신이 내려오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무속할 때, 무교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무당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걸 연결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신이 내려오는 신장대입니다. 신장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이 내려오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 아, 그런 글자라니까. 그런 글자라니까. 진짜. 그래서 이 나무가 이게 무당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신장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불교로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단간이 됩니다. 단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외단간과 쌍단간에 대한 얘기도 글도 쓰고 했었거든요. 논문에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쌍단간은 인도 문화고 앞에다가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맨 앞에다가 두 개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건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하다. 그 뒤에는 신성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 산치대탑이나 그런 데 그게 있었어요. 인도에 다. 그런데 이 외단간 문화가 또 있어. 이건 쌍단간 문화고 쌍단간은 인도에서부터 들어오고 중국까지도 사실은 쌍단간 문화예요. 중국 사찰에 가보면 단간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외단간 문화입니다. 단간지주, 지금 뭐 단간은 없어졌으니까 단간지주는 여기에 이렇게 당을 걸거든요. 이렇게 해서 깃발 같은 걸 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나무,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사라졌고 돌로 된 것도 있죠. 뭐 통도사 같은 데 돌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쇠로 되는 것도 있어요. 공주 갑사의 단간이라든지 뭐 저 법주사 단간 뭐 이런 거 쇠로 된 거 있어요. 쇠로 된 거는 다 대부분 다 없어졌고 이유는 뭐냐면 돈이잖아. 그러니까 수미옥부 시대 때 다 긁어갖고 실제로 거기도 나오죠. 저 뭐야 법주사 그 철단간도 당백전 만들 때 대원군이 당백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뭐 경복궁 중건할 때 녹여버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단간 지주만 되는 거예요. 단간 지주. 단간을 받쳐주는 기둥. 국기 계양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껴가지고 딱 잡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쌍단간, 외단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외단간입니다. 그래서 쌍단간 때문에 좌우단간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좌우단간, 좌우지간 이 얘기가 나왔는가? 안 그러면 단간지주가 두 개 남았기 때문에 좌우단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절 입구에 있는 겁니다. 일주문 있는 쪽에 있는 거예요. 대웅전 앞에 있는 거는 괴불대입니다. 그거는 밖에다가 부처님 큰 그림 걸으려고 세워놓는 거고 저거랑 완전히 기능이 달라요. 저거는 지금 이 단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 맨 바깥쪽에 있었던 간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간판 역할. 그래서 이 단간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단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러니까 신장대 문화가 이게 중앙아시아라고 해야 되나? 저 우리 위쪽에 북방 유목민 계열 쪽에서 저 단간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인도에서의 이 쌍단간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건 중국으로 넘어왔고 우리는 북방에서 이거 외단간 문화가 북방에서 내려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단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소떼입니다. 위에 새 한 마리 올라가 있는 소떼. 네, 소떼. 그게 단간이에요. 단간. 그리고 그 소떼를 세워놓은 집을 소떼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간판으로 있고 이거 신성한 데다라고 할 때 저 장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뭐가 있냐면 소도가 있는 겁니다. 소도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절대 안 들어봤다는 말을 못해. 거기 보면 소도로 이제 사람이 숨으면 신성지역이고 사람이 숨으면 그 죄를 묻지 못한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맨 위에다가는 그 소떼 그러니까는 그 큰 잎 대목을 세우고 거기다가 북 같은 거를 걸어놨다더라. 이렇게 북이나 방울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무속에서 다 쓰는 물건입니다. 굿할 때. 굿할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 그러면 불교에는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이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성지가 있으면 이게 소도거든요. 그 앞에 이런 단간을 세우고 여기 소떼. 여기에 새는 뭐냐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전령입니다.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기념품으로 소떼 같은 거 집에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신내린다.
아니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진시황 병마용에 가면 그 병마용 사오지 마라. 그거 부장품이다. 집이 무덤이 된다.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에이 그거 뭐 어차피 뭐 가짜인데 뭐 관계 있습니까? 그렇긴 그렇지. 단 찝찝하지. 단 찝찝하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그런 거지. 아버지 유골 모시고 있는 거 비슷하지. 그러면 좋은 사람은 좋고 뭐 약간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굳이 안 좋은 걸 불길한 걸 집에 놔둘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성성을 나중에 무속 위에 불교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성을 차용해서 이거를 중국식으로 약간 변형시키는 게 단간이에요. 당이 되는 거예요. 단간. 그리고 이걸 놓는 게 단간 지주. 땅에 박는 고정형. 고정형. 그래서 무속하고 합쳐서 있는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무속적 요소들을 차용한 거죠. 우리 전에도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뭐 사천왕사라든지 청경 흑륜사라든지 과거 전부시대의 실처가람지들이 실제로는 다 무속에서 성지였고 거기를 불교가 어느 정도 차용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걔네들이 쓰던 것 중에서 쓰던 문화 중에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반발도 더 심해지고 문화적으로 정착하기도 어려우니까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 하느님을 그냥 차용을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스팝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좀 더 강력해지면 저것이 뭐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일주문으로 살살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무속에 대한 종교 인구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 저거 남의 건데 좀 바꾸는 게 안 맞아? 라는 게 많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일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썼기 때문에 이 중간에 거는 단간은 없어졌고, 요 지주들만 돌로 돼 있으니까 요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절에 들어갈 때 아예 일주문 쪽에서부터 내리지 않으면 저 유적을 볼 수도 없죠. 그냥 차 타고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럼 끝이죠.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봐야 보이는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 단군 제사장 그래 제사장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이렇게 계시용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영도자의 지팡이에요. 영도자의 지팡이. 옛날에는 이 지팡이 가지고 권위를 굉장히 또 많이 했었어요. 우리 그거 봤었잖아요. 반지의 제왕. 간달프 지팡이잖아. 그게 족보가 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고 다 지팡이에요. 그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팡이 계열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게 박달나무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달이네. 박달나무 할 때는 박달. 박달나무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 내려올 때도 나중에 이제 신단수라고 하는 게 생겨요. 신단수로 내려왔다. 나무로 내려왔다. 그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인과 환웅은 신이고 그 다음에 당군은 제단의 임금이고 제단의 군장,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그리고 최남선이 뭐 맞을 확률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데 최남선이 또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당군은 저 북방 유목 문화에서 탱그리가 변형된 언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탱그리가 무당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무당. 저 무당 문화가 중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유목 문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 무당 그쪽에서는 무당이 인간 문화재예요. 다 전멸해가지고 인간 문화재예요. 그리고 걔네 상징이 사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하고 아까도 저 새 나왔잖아요. 사슴도 나옵니다. 나중에 신라 왕관에서 보면 사슴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걔네를 부르는 용어가 탱그리예요. 탱그리.
그게 말이 바뀌어서 당군이 됐다. 그걸 한자로 음역한 게 당군이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래서 그냥 무당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한문으로 그냥 해석하면 재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정조도 있고, 뭐 영조도 있고, 뭐 세조도 있고, 그러면 왕검은 당군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환웅이 서자잖아요. 이 서자도 이제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가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찝쩍 대마왕. 안 내려왔으면 인생이 편했을 건데 굳이 또 내려온대. 그게 어디냐? 삼위태백이래. 삼위태백. 또 기가 막히지. 그렇게 해서 뭐 어쩌고 해서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신시, 신의 도시, 신성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군신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태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개념입니다. 또 태백이라는 건 중국 개념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개념도 있고, 그 아사달이라고 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뭐 우리 개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저 시대에 남성주의가 얼마나 작동을 했겠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자한테 밀려서 결국 기자조선에 밀려서 나중에는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된다 하는데 그게 남성산신 1호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연대가 올라가면 다 여성산신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주의하고 남성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과연 이것의 연대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남성주의가 확립되고 그것이 세습될 정도면 그렇게 오래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데 왜 이러는 그걸 넣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정당성, 중국과 다르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에서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맞춰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당군신화 이야기. 그래서 한 번 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당군신화와 관련된 다음 스토리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